네, 동동형입니다. 좀 9월 5일자 오늘 마감하면서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온 상위 순서부터 해서 특징주들,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차트의 흐름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벌써 끝났고요.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후성을 봤는데 함께 같이 움직였던 초창기에 움직였던 친구가 동진 세미캄입니다. 동진 세미캄의 주봉을 한번 보자면 이런 우상향을 하는 그런 추세였구나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우리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한번 접근을 하고요. 밑에 추세선 하단에 찍고 난 뒤에 퐁당 퐁당 만들고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데, 다만 동진 세미캄 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친구들처럼 마찬가지로 좀 일본 탈일본 관련주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게다가 여기 이전 고점들인데 여기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좀 현재 보여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일봉입니다. 아래로 떨어지고 난 뒤에 가격을 잡아준 자리 돌파하고 난 뒤에 또 횡보 박스, 또 돌파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횡보가 보이죠. 이전에 지지해줬던, 돌파하고 난 뒤에 특정 지지해준 자리를 꾸준히 지금 지지해주다가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위로 강하게 땅땅땅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 중간 고점쯤 되는 16,000원 정도 지금 현재 맞고 윗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자, 여기가 또 한번 저항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박스 구간이죠. 네, 박스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얘가 여기를 이번엔 돌파할 건지, 아니면 좀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눌릴 건지, 혹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돌려낼 건지,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내일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추측상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대금 없이 떨어졌는데, 돌파가 나올 때는 최소한의 거래대금은 좀 나와야지 우리가 이게 돌파가 되는 캔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달고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대금 좀 확실히 보고 우리가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봉상 추세선이죠. 뭐 이전 고점일 수 있겠네요. 18,000원, 18,500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봉상도 이제 이런 모양이네요. 네, 옆으로 박스 행보하면서 계속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위로 돌파한다면은 쭉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밑에 떨어진다면 다시 추세선 하단선에 정도 어느 정도 터치하고 좀 한번 돌려지는 거를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자면은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들어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고 개인이 또 많이 살 때는 외국인 기관 또 동시 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동진 세미캄도 캠도 괜찮죠. 상승에 좀 탄력을 좀 현재 받은 것 같아요. 옆으로 행보하고 난 뒤에. 그리고 홍종욱 정치 테마주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자면, 왜 주봉을 보냐면 전체적인 흐름 봐야 되겠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옆으로 길게 행보하면서 지금 거의 9,900원, 1,000원만 되면은 떨어뜨렸고, 1,000원만 되면 다시 눌러서 못 올라가게끔 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해서, 자, 돌파가 나온 게 6월이죠. 거의 1년 동안 옆으로 행보를 시켰으니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일주일 만에 굉장히 큰 상승.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렇죠. 약간 훅 눌렀다가 또 다시 또 올립니다. 참 이게 더 뭐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굳이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한다면은, 끼워 맞추기를 지금 시도를 해 본다면은, 네, 용서해 주십시오. 굳이입니다. 보시면 여기 62평선이 보이죠. 지금 주봉상 특정 그 60일선도 될 수도 있고 120일선도 될 수도 있고,
그냥 특정 이평선이에요. 특정 이평선을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 뒤엔 지지가 나오더라 라고 제가 끼워 맞추면은 여러분들 저를 욕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건 사실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뭐 이렇게 많이 낙폭과대들이 뭐 예를 들어 21선이나 혹은 뭐 11선, 5일선 뭐 특정 어떤 특정한 선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돌파하고 난 뒤에는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뭐 배제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어디쯤에선 돌려주지 않겠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는 것도 매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자, 잡아준 자리 여기서 지금 또 뚫어줬어요. 자, 박스권입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이렇고요. 강하게 튀어오르고 난 뒤에 또 횡보가 있었죠. 자, 꼭지들이 이제 이렇게 잡아줬는 자리 혹은 종가상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좀 눌러준 자리죠. 사실 뭐 지금 이 자리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수를 했을 당시에. 근데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그죠? 거래 대금 강하게 터지면서 오늘 돌파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뭐 돌파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인가 분봉 보면서 또 봐야 되겠죠. 만약에 뭐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혹은 5분 봉을 봐야 되나요? 자, 돌파하고 난 뒤에 뭐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졌는데 현재 지금 이런 자리죠. 여기선 다시 또 잡아서 또 여기까지 최소한 터치를 1260원 지금 1250원이네요. 제가 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켜봐야지 얘가 더 올라갈지 말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좀 올라가는 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그냥 해봅니다. 내일 당장은 아닐지라도 아직 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누르나 있더라도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그런 매매 전략도 괜찮다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남선 알미늄 보이네요. 역시 이낙연 관련주. 네. 자, 주봉부터 한번 볼게요. 참 긴 세월 동안 잡아준 자리. 사실은 요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잡아준 게 확실히 보이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1,500원을 잡아준 자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주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잡아주다가 잠깐 뚫어주는 것 같았다가 다시 또 눌렀죠. 또 눌렀다가 다시 이번에 돌파합니다. 자, 한번 뚫어줄 것 같을 때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 그리고 또 뚫어줄 때도 큰 거래 대금, 그리고 난 뒤에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으로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자, 이번에 3차 파동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 빵빵 터질 때마다 큰 거래 대금 나왔죠. 터질 때 큰 거래 대금. 얘가 이전보다 역대급으로 이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대충 이제 그 정도 높이 정도까지는 좀 한번 터치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안전하게 본다면 4,25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자리가 지금 계속 잡아준 자리죠. 잡아준 자리고 그 다음에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얘가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누르더라도 다시 뭐 이쯤에서는 다시 잡아준다든지 다시 돌려서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한번 뭐 뚫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윗골이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긍정적입니다. 돌파가 나올 때는 또 거래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거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는 아닐지언정 막 15%, 20% 이렇게 쫙 올라간다면은
정치 테마주도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니까 좀 그것도 봅니다. 오늘 보혜양주도 올랐죠. 오늘 그 유시민 관련주도 올랐었고, 정치 테마주도 지금 이제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호텔신라 어제 그 중국 소비주 관련주 제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었는데, 자,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보니까 뭐 최근에는 박스를 만들었네요. 박스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봉상 봐도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더블 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수급을 보자면 오늘 개인이 좀 사면서 외국인 기관 쉬면서 오늘 좀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그동안 샀던 게 아깝죠.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샀는데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어봤는데, 자, 이 자리죠. 자, 여기를 횡보하다가 고점을 눌러주다가 빵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꼭 62평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62평선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추세선의 위에는 지금 올라탄 것 같아요. 올라탔고, 그리고 장대 양봉을 좀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4분할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한다면 오늘 뭐 이 종가는 깬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좀 머물러 주다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준다면, 혹은 좀 더 눌렀다가 중간 값이나 어디까지 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더 감사할 텐데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은 좀 더 보입니다. 화장품 관련주하고 좀 전체적으로 추세 따라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한 방향으로 좀 오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꾸준히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자, 전파기지국 오늘 마이너스 4% 나왔네요. 네, 좀 아쉬운 하루이긴 합니다. 5G 관련주들 약간 휘청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굳이 그으니까 이제 이런 추세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점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더라. 그냥 참고로 일단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충 추세선은 이런 거죠. 추세선 이런 거고요. 이 추세선을 깼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뚫고 난 뒤에 지금 음봉이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음봉 하나 나온 그 신라 호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얘가 조금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얘처럼 한번 누르되 이전 저점보다 넓게 잡아가지고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비중 조절을 잘 해서 대충 이제 이런 거죠. 비중 조절을 잘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1차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잠깐 눌렀는데, 자, 이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이 되니까 이쯤에서 내가 2차 매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혹은 얘가 눌리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3차 매수를 하겠다. 그죠? 아니면 이거는 없애버리고요. 아예 그냥 이전 저점까지 깨지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깨지면은 다시 더 밑에서 돌려지는 거를 기다린다든지. 근데 이 밑에 선을 깨지면서, 이전 저점을 깨지면서 밑에 돌리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지수 돌려지는 마당에 얘도 분명히 돌려질 거라는 생각을 일단 전제로 좀 두고, 나름대로 그렇다고 100% 믿으면 안 되겠죠. 자, 믿음 두고 요런 더블 바닥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좀 약간 여유를 두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비중 조절 이야기하니까 시노펙스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쯤 돼서 시노펙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전파 기지국 뭐 밑에 좀 많이 있는데요. 풍강도 지금 정치 테마주죠. 네, 오늘 강하게 뛰어 올렸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추세선 그거 보는데 돌파가 나왔죠. 자, 62평선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네. 해서 돌파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선은 분명히 좀 주지 않겠나라는 거죠. 네. 시노펙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제 이 영상을 사실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은 지난 그 주말에 만든 영상이에요. 네오위즈, 시노펙스, DPC 그리고 현대약품, 일지테크에 대해 이제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테마라나 그런 것들을 좀 객관성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시노펙스가 재료가 좋았어요. 시노펙스가 재료가 좋았고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사실 DNT가 지금 좀 너무 괜찮다. 탄소 섬유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지금 차트 모양도 괜찮고 좀 괜찮겠다 해서 어제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노펙스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리도 지금 좋고 재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했는데 하다가 제가 영상을 이거를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노펙스가 그 거래 정지가 나왔죠. 시노펙스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노펙스가 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물론 그 전에도 그렇고요. 자, 여기 맞으면 떨어져. 3,800원, 3,800원, 3,800원. 이번에도 바닥 똑같이 잡아주고 다시 여기서 돌려서 3,800원. 최근에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 이전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윗꼬리라도 터치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좀 더 큰 상승을 좀 주지 않겠나. 이전 고점 바라보면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전 고점이 특정한 어떤 그동안 많이 터치했던 곳이었거든요. 물론 시노펙스의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뭐 흑자 전환 2018년 말에 흑자 전환 겨우 했다. 이제 이런 거 있고요. 테마에 엮인 거는 사실은 그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는 크게 이제 보지 않죠. 그런 실적보다는 어떤 그 테마빨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죠. 시노펙스는 재료는 굉장히 좋았어요. 스마트폰 돔 스위치 관련주인데 정식으로 국산화 승인 받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일본에서 뭐 혹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를 국산화 시켰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돔 스위치 생산 규모가 연간 120억 개 정도 되는데 일본 3개사가 시장을 장악했는데 드디어 시노펙스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갑자기 뭐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딱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또 혹시나 오해하시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도 모르고 다른 개인미 투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신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장 마감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렇지만 재료 그리고 테마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건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분식 회계는 아닌 것 같아요. 분식 회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거래 정지는 풀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느낌은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시노펙스 좀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건데 사실 어제 그러다 보면서 제가 이야기한 DNT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DNT가 오늘 잘 날라갔어요. 제가 늘 째려보던 애였거든요. 오늘 21%가 날라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동안 그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번에도 자리를 잡아줬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주봉상 또 이 자리를 계속 잡아줬는데 그죠? 자, 대충 이 자리가 잡아줬는데 아이고 복잡하네요.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락을 계속 하다가 하락을 멈췄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배는 어느 정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박스 눌러주는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 박스를 계속 3550만 되면 계속 억지로 눌러주는 자리가 보이죠. 계속 눌러주는 자리가 보이는데, 최근에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빵 튀었는데 다시 또 눌렀어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쉽네요. 그죠? 네. 뭐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매수할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 다음에는 이런 종목이 나오면 우리가 좀 한번 consider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잡아준 자리였죠. 그죠? 이 친구의 뉴스를 한번 보자면, 뭐 추가 상장 이야기도 나왔긴 했지만, 제가 봤던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3D 프린팅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 반도체 장비 부품이 강세인데 이제 선익 시스템, DNT, YNT 뭐 거시기들이 강한 강세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부품 이런 쪽에도 국산화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재료죠. 저는 이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뭐 제가 요즘 최근에 늘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많이 내려와서 과한 낙폭, 그리고 한 뒤에 가격을 잡아주는 긴 박스 행보, 그리고 한 뒤에 돌파 흐름. 그렇다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에이고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거를 봤을 때 모나미라든지 혹은 일지테크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그런 애들 좀 보면서, 물론 얘가 뭐 3차 4차 상승까지는 쭉쭉쭉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런 차트들과 조금 비교해 가면서 눌림목이 어딘지, 내가 살만한 자리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길게 돌아왔네요. 네.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가 MT라든지 이런 특징주들이 오르다가 꼬꾸라졌고요. 윙이푸드라든지 그런 돼지 테마, 돼지 열병 관련주들도 물론 아직 죽진 않았지만 오르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큰 윗꼬리만 주고 떨어졌고, 다만 CJ 시푸드 같이 수산물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약간 조금 움직였습니다. 돼지 테마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저기 막 입시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윙이푸드 다음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대장주 역할을 하죠. 근데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큰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 그리고 고점에서 크게 갭을 올려고 난 뒤에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땅. 오늘 뭐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박스 흐름이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4번 옆으로 행보하다가 위로 좀 날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CJ 시푸드도 보면은 여기죠. 강하게 상승 나오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 6일 만에 옆으로 행보, 바닥 잘 지켜주다가 땅 이렇게 좀 올려주는데 100%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깨지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무너질 때는 강하게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 FNG도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연두색 이하 아래 꼬리 줄 때는 좀 살 수도 있는데, 이게 깨지면서 훅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옆으로 행보하되 5일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5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옆으로 하루 이틀 정도 행보해주면서 2,400원을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최대한 2,400원에 가깝게 우리가 좀 들고 있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자리죠. 가격을 잡아준 자리 이 자리였어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올 때 대부분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대부분 비슷하게 11선인데 30분 봉상 11선입니다. 자, 뻥 뚫으면서 1차 상승, 2차 상승,
여기서 3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하다못해 자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터치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자 잡아주죠. 물론 여기 아직 터치 안 했습니다만 자 2300 한 70원에서 한 80원 정도 지금 여기선 잡아주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평선 살짝 모아가지고 살짝 모아서 옆으로 좀 더 횡보하다가 일봉상 5일 이평선 깼고요. 옆으로 조금 하루 둘 하다가 자 이 선은 지켜줘야 되겠죠. 만약에 푹 깨지면서 떨어진다면 글쎄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령님들. 그래서 꽝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은 강하게 윗꼬리를 강하게 그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장대 양봉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친구들 보여주는 그런 그 검색식인데 오늘 음봉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음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오늘은 위로 갭 상승하고 난 뒤에 혹은 시작은 좋았으나 장 후반에는 좀 많이 후달리면서 좀 밀리는 그런 좀 양상이 많이 펼쳐졌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좀 오늘 힘든 장이었어요. 오늘 굉장히 힘든 장이고 그나마 오늘 뭐 그냥 단기적으로 윙이푸드를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잡아준 자리였어요. 맞으면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큰 거래대금 하면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는 뚫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리는 걸 봐서 매수를 했고요. 자, 여기를 돌파하길래 좀 더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해서 뭐 별거 아닌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밀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장 시작보다 후가 좀 더 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야간 선물 미국 야간 선물 좋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내일 다시 한번 또 매매 좀 하는 전략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